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34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등받이가 없으면 안되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아닙니다. 의자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3.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4. 팔꿈치를 의자의 팔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아닙니다. 팔꿈치를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맞습니다. 36번의 정답은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 왼쪽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2.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건강한 쪽은 오른쪽 맞지요? 위로가 아니고 밑으로입니다.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아니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마비된 쪽이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관리를 한다. 마비된 쪽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지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왼쪽을 살펴본다. 5.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넣어줘야죠.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37번의 정답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38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음식에 섞어서 제공하면 안되죠.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3.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중단하면 안되겠지요.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한다. 4.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아니죠?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한다. 5.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아닙니다.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8번의 정답은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9번)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아니죠?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아닙니다.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내일을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 뒤 투여한다. 3. 귀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후 하방 아닙니다. 후 상방.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4.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아니죠?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맞습니다.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39번의 정답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4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반대로 됐지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맞습니다. 안연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외부 공기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상부 아닙니다. 아래 결막낭 위.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아니죠?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5.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둔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40번의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41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조용하게 아니죠? 화장지를 변기 밑에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2. 바지를 내린 후 꽃띠불로 덮어준다. 바지를 내린 후 아니죠?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3.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맞습니다. 4.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배변하는 동안 아니고요. 배설이 끝난 후 화장지로 회음부나 항문 부위를 닦을 때 배설물로 인해 피부가 짓무르지 않았는지 피부 상태를 확인하며 닦는다. 5.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반대로 됐죠? 배변 후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준다. 41번의 정답은 3번.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2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요실금이란 자신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1. 변기를 차갑게 하여 요의를 자극한다. 차갑게 하면 안 되지요.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다. 제한하면 안 되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한다. 3.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활동을 제한하면 안 되겠지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4.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맞습니다. 5.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한다. 자극하면 안 되죠.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 42번의 정답은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아니죠.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2.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높게 하면 안 됩니다. 침대 높이와 같게 한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3.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맞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다. 4.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작은 수건 아니지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5.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마비된 쪽 아닙니다.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43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44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안 됩니다.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2. 피부의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아니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맞습니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아닙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한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덮개를 덮는다. 순서가 반대로 됐죠?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내린다. 44번의 정답은 3번.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잠그면 안 되겠죠?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2.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매 식사 전에 아닙니다. 소변 주머니는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맞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높게 두면 안 되겠죠?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된다. 5.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안 됩니다. 유치 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45번의 정답은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아닙니다. 식후는 피한다.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에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는다. 2.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아니죠. 따뜻한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맞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반대로 됐죠?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후 빗질한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6번의 정답은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7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나일론 아니지요? 면제품 양말을 신긴다. 2.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좋은 방법이죠? 4.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둥글게 아닙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준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7번의 정답은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8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뜨거운 물 아니지요? 의치를 미온수로 세척한다. 의치를 세척할 때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2.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표백제 안됩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된다.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아래쪽 아니지요? 위쪽 의치를 먼저 뺀다.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아래 의치를 잡고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돌려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4.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다시 끼워준다 아닙니다.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맞습니다.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48번의 정답은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4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욕조에 들어가기 전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한 손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잡게 해야 합니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죠. 욕조에 들어가기 전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무리 온도를 확인한다. 발끝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무리 온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맞습니다. 부력으로 불안정해짐으로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아있도록 한다.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아니죠?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다. 다리, 팔, 몸통이 순서로 물을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5.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선체로 아니고요. 의자에 앉혀서 옷을 입힌다. 의자에 앉혀서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전신에 바르고 옷 입는 것을 돕는다. 49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가.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두 번째, 다.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질문에서 하의를 벗기는 순서를 묻고 있지요? 건, 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이지요? 세 번째, 나.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네 번째, 라. 마비된 쪽인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50번의 정답은 3번. 가, 다, 나, 라. (51번)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1번 그림 보시면 반 앉은 자세지요? 반좌위라고 합니다. 반좌위.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 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를 말합니다. 숨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지요? 질문에서 숨이 차다고 할 때 바로 1번 반좌위를 취해야 합니다. 2번 그림은 바로 누운 자세인 앙와위 자세입니다. 앙와위. 천장을 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지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입니다. 3번 그림은 옆으로 누운 자세인 측위입니다. 둔 부위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입니다. 4번 그림은 엎드린 자세인 복위입니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입니다. 5번 그림은 바로 누운 자세인 앙와이 자세에 다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51번의 정답은 1번 반좌위. (52번)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두 번째, 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세 번째,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네 번째,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힌다.
다섯 번째,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52번의 정답은 2번, 가마라다나.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침대 왼쪽에 30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두 번째, 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세 번째,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네 번째,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53번의 정답은 5번, 라다, 가나. (54번) 가팔은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가팔은 이라 그랬죠?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팔은 내리막길은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한다.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맞습니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아니죠? 3번, 휠체어를 앞으로 아니고요. 4번, 휠체어 앞으로 아니고요. 5번, 휠체어를 앞으로 역시 아닙니다. 54번의 정답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5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그림에서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1. 평탄한 길을 갈 때. 평탄한 길을 갈 때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보통 걸음을 걷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한다. 따라서 아니죠? 2. 경사로를 내려갈 때. 요양보호사는 지지면을 유지하면서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요양보호사는 이때 반드시 고개를 뒤로 돌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펴야 한다. 따라서 그림이 설명은 아니죠? 3.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보통 걸음 걷는 속도보다 더 조심하며 이동해야겠죠? 4.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가급적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어 밀고 올라간다.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따라서 아니고요. 5.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맞습니다. 크기가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가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55번의 정답은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6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두 번째, 라,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세 번째,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네 번째,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56번의 정답은 5번 날아다가. 5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내릴 때는 지마건이죠. 지팡이, 마비 쪽 다리, 마비 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 마비 쪽 다리는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는 반대쪽인 오른쪽 다리. 따라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8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목욕 리프트란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목욕을 보조하는 용품을 말합니다. 1. 철제로 된 것. 철제 안됩니다. 물속에서 사용되므로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고정되면 안되겠죠?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수동 아니지요?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안됩니다.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58번의 정답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59번 대상자의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흡입 물품이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이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맞습니다. 2. 흡입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아니죠? 흡입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3. 고무 제품은 알코올솜으로 닦아 말린다. 알코올솜 아닙니다.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4. 흡입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았다가 버린다. 아니죠? 흡입병의 분비물은 1일 1회 이상 바로 버린다. 5. 카테터는 소독액으로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아닙니다. 카테터는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59번의 정답은 1번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똑바로 서면 안되지요?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춘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엘리베이터 안됩니다.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3.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손으로 아니죠? 불 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앞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양손을 번갈아 아니죠?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맞습니다. 60번의 정답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61번. 수해가 발생한 직후 전기사고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양초에 불을 붙이면 안 되겠죠?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2.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 렌지를 켠다. 안 됩니다. 물이 빠진 후에는 새어나온 가스가 집안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스렌지를 켜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3. 물에 젖지 않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연결한다. 안 되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4. 작동 중인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고 사용한다. 안 됩니다.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확인한다. 5.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맞습니다.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플러그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꽂는다.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해야 과전류에 의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61번의 정답은 5번.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62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그늘 아니죠? 면이불은 햇볕에서 말린다.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햇볕 아닙니다. 그늘에서 말린다.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푹신한 아닙니다. 단단한 소재를 선택한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 따라서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아니죠? 깃털이나 솜처럼 너무 푹신한 베개는 머리와 목이 파묻혀 경추의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적당히 형태가 유지되는 메밀 껍질이나 식물이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수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62번의 정답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수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온수기 온도를 높여놓는다. 안됩니다. 온수기 온도를 낮춘다.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온수기 온도를 낮춘다. 2.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아닙니다. 높이가 높은 욕조는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아니죠? 욕실이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4.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안됩니다. 비누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63번의 정답은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64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아닙니다.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므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정보 및 교통수단 등을 숙지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고요. 점검한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 및 장비를 점검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맞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필요시 기저귀, 여벌옷, 약, 물 등을 준비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아니죠?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절한다. 64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65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새로운 습관 아니죠?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2.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안됩니다.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어도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규칙적인 생활은 대상자의 혼란을 경감시키고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65번의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66번. 3년 전에 아들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아들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1번처럼 이유를 묻거나 2번처럼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 한다. 모르는 척 하면 안 되겠죠? 치매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5. 아들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66번의 정답은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67번. 침해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 비늘을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안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치워야 합니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침해 대상자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 4.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숫 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아니죠? 침해 대상자에게는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맞습니다. 67번의 정답은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68번. 제가 침해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안되죠?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두지 않는다. 침해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운다. 2.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끄면 안되죠? 켜둔다.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므로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안됩니다.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침해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놓고 두꺼운 요등을 침대 밑에 깔아둔다. 4.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맞습니다. 화상 예방을 위하여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5.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안되죠? 모기약은 침해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둔다. 다리미, 칼, 헤어드라이어, 재봉틀, 난로, 약, 살충제, 페인트, 세제, 단추, 성냥, 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은 침해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68번의 정답은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69번. 최근에 입소한 침해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는 숙면을 방해한다. 2.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아니죠?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밤에 운동하면 안 되겠죠? 낮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는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좋은 방법이죠?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진다. 따라서 낮에 잠을 자는 것은 아닌지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포만감 음식 제공 아니죠?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제공한다. 69번의 정답은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70번. 침해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침해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2.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3.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좋은 방법이죠?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4.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모르는 척하면 안 되겠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침해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70번의 정답은 3번.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71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은 1. 물건값 계산하기. 물건값 계산하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2. 탬버린 연주하기.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 활동이지요. 악기 연주하기의 인지자극 훈련 활동입니다. 악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4. 뇌건강 일기쓰기 또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이죠.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역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따라서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은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 (72번)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아니죠?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두지 않는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2.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복잡한 일 아니죠? 단순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3. 집안이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집 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4.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어둡게 하면 안 되죠?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5.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창문을 잠근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72번의 정답은 3번. 집안이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73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좋은 방법이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인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치매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명령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온화하게 이야기하며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73번의 정답은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74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있을래.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 그에 따른 영향, 나의 느낌, 나의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4번 보시면 누워만 계시니. 자, 누워만 계시는 대상자의 행동이지요. 근력이 떨어질까봐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걱정돼요. 나의 느낌이지요. 생략된 나의 바람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라는 나의 바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74번의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75번.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이 큰 소리로 말한다. 아니죠?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빠른 속도 아닙니다.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반말 안됩니다. 어깨를 다독이며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안되죠?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맞습니다. 75번의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7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아니죠.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2. 모든 일에 전문가라고 말한다. 역시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죠.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맞습니다.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이죠.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이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경청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76번의 정답은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77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적절한 방법이지요? 2.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안됩니다.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이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안된다. 3.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적절한 방법이지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 시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추천된다. 4.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맞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직사광선의 약품이 손상,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광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요.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맞습니다.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갈아 먹을 수 있다. 따라서 77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78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질식 시 응급처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아닙니다.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2.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심폐소생술이 가슴 압박 단계지요? 따라서 아니고요. 3.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안됩니다.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4.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심폐소생술이 기도 유지 단계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맞습니다. 하임리히법이죠.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78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왼쪽과 오른쪽이 반대로 됐죠?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아니죠?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맞습니다.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아니죠?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30대 2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79번의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cm 아닙니다. 가슴이 약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맞습니다. 3. 압박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실시한다. 바꾸어 가면서 아니죠?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앉아 압박한다. 안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의 비율로 한다. 15대 1 아니죠? 30대 2.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80번의 정답은 2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아하요양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모두 합격하시길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